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그간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 강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모처럼 상승했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4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할 예정인 가운데 국채 시장 안정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어 계속해서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336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77%가량이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내용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양 지수가 빨갛게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코스닥은 1% 넘는 강세권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0.17% 상승하면서 2,314.43포인트, 코스닥 0.15% 소폭 오르며 758.2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양 지수가 소폭이나마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3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 0.15% 약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가 67,4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방금 전에 속보로 지금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개장 직후에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많이 하락했으니까요. 개장 직후에 삼성전자 주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장에서는 1% 넘는 강세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SK하이닉스 0.25% 하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83%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37%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보합권, 현대차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화학 2.92%, 3% 가까이 튀어오르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기아가 1.15%, 1%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3분기 실적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너무 떨어졌지만 영업이익은 상승했는데요. 이 석유화학 쪽에서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삼성 SDI는 1.99%, 약 2% 가까이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는 0.47%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는 0.6% 상승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코프로 형제주는 11월 7일 기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5% 강보합, 포스코 DX 2% 강세 연출하면서 5만 1,000원 선까지 5만 선 뚫으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포스코 DX 8% 넘게 강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5만 선, 현재가는 5만 1,0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NF 0.7%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보합권, JYP 엔터테인먼트가 0.1% 하락, 알테오젠은 1.29% 상승, 그리고 펄어비스 0.91%, 약 1%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HPSP가 0.15% 소폭이나마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기업이죠. 우선 현대위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뭐 자동차 주들이나 자동차 부품주들 주가가 좀 많이 좀 떨어졌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그 안에서도 좀 종목들을 가리면서 매수 관점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 현대위아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데, 우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68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의 지금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구동, 등속, 엔진, 그러니까 핵심 부품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 상승세가 좀 굉장히 좀 좋게 지금 가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계 부분 쪽에서도 이 어느 정도 이 전분기 대비해서의 감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현대위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현대위아도 전방 그 가장 큰 고객사죠. 이 현대차, 기아 이쪽에서의 그 생산과 어떤 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역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그러니까 연말이라고 하면 4분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뭐 SUV나 뭐 제네시스 이런 신차 모멘텀이 현대차 그룹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위아에 대한 이 수주나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좋은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현대위아가 주가가 좀 재평가 받는 게 바로 이제 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에 대한 시스템 수주에 대한 이 확보가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지금 제 ASP도 이제 100만 원 플러스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 이런 이 실적, 호실적이라기보다도 실적에 대한 어떤 꾸준함이 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위아가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1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좀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어제 낙폭 좀 컸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주가는 좀 밀렸습니다만 좀 긍정적으로 보자. 현대위아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 주식도 오늘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이죠. 이제 아프리카 TV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물론 이제 아프리카 TV도 영업이익은 한 240억 이상, 작년 대비해서 10%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흔히 말하는 별풍선이죠. 기부 경제 쪽에서의 이 매출이나 실적은 좀 꾸준하게 지금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 업체들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은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프리카 TV의 어떤 플랫폼 매출이라기보다도 광고 쪽, 특히 이제 ATL보다도 이제 BTL 중심으로의 광고에 대한 수익 구조가 지금 자리가 잡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 어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보수적인 어떤 마케팅에서 벗어나서 뭐 1대1 대면이나 또 이제 유저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광고에 대한 그 사업을 직접 많이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러면서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인플루언스 이쪽에서의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됐을 때 좀 구매 전환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BTL 쪽에서의 광고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4분기에도 예년 대비해서 콘텐츠형 광고를 집행하기에 적당한 지금 행사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11월에 열린 뭐 지스타, 또 이제 특히 이제 아프리카 TV의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게임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형 게임사들 신작 출시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형 게임사들이 게임을 출시할 때 그 대회를 개최하죠. 그런 쪽에서의 시계가 좀 4분기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프리카 TV의 BTL 광고 수익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게임 개발사들 이벤트들에 집중하면서 성수기 효과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프리카 TV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장 시작하기 전에 지금 3.08% 마이너스로 지금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장시하게 떨어졌으면은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아프리카 TV는 15만 원 이상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기부 경제 매출이 안정적으로 깔려져 있고 새로운 어떤 광고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관심은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문제는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죠. 뭐 해외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 TV 같은 이 컨텐츠가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10월 31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하락한 채 또 상승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우선 환율은 떨어집니다. 1,348원대, 그리고 WTI 국제 유가 역시 82달러 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대응 공격으로 인해서 이 경고성 발언으로 LPG와 도시가스 그리고 방산, 전쟁 테마가 줄지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화폐, 디지털 화폐 관련주 역시 테마를 이루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오랜만에 로봇주도 올라갔었죠. 반면에 자동차는 떨어졌고요. 전기차 사업 관련해서 중기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라는 분석에 하락했습니다. 또 은행 역시도 정부가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은행주 줄지어서 하향 조정된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상승 나타내는 종목들 많을지, 혹은 하락하는 종목들 어떤 테마를 이룰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우선 예상 체결 지수에서 오픈된 지수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0.35% 상승하면서 2,318.57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0.23% 소폭 오르면서 758.89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빨갛게 출발하고 있는 기분 좋은 10월의 마지막 하루인데요. 자,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우선 카카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초부터 1%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엔 카카오 모빌리티가 3천억대 분식 회계로 이 회계 조작 의혹이 일어나면서 악재가 겹쳤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카카오는 시초부터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 이노베이션 살펴보겠습니다. 0.87%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현재가 124,800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8월 이후에 40% 이상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이쯤 되면은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급락의 원인으로는 SK온의 실적 우려와 함께 계속해서 부진한 전기차 시장을 꼽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0.87%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은 두산 로보틱스 살펴보겠습니다. 1.2% 하락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로봇주가 강했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27%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중국 인구 노령화에 서비스 로봇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로봇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산업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이 강세를 이뤘었는데 다만 시간 외에서 2% 넘게 급락하더니 오늘 시초부터 1.2%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T 다이내믹스 살펴보겠습니다. 2.57% 하락하면서 2% 넘는 약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T 다이내믹스는 어제 10% 넘게 강한 모습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작전이 본격화된다라는 전망에 방산 테마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S&T 다이내믹스는 2.57%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B&G 스틸 살펴보겠습니다. 0.07%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 B&G 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성림 첨단 산업이 전기차 50만 대 규모의 히토류 연고자석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현대 B&G 스틸이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에 함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0.07% 상승한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석유 2.27%, 2.79%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3% 가까이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국석유 어제 상한가 진입했었습니다. 한국석유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작전에 본격화했다라는 전망의 에너지주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어제 상한가 진입했지만 오늘은 약 3% 가까이 물량을 뱉고 있습니다. 다음 퓨릿 살펴보겠습니다. 6% 넘게 급등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고요. 어제도 9% 넘게 급등한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퓨릿.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장에 강세를 보였었죠. 뿐만 아니라 PC 재고 조정 막바지 국면이 분석됐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관련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에코플라스틱 살펴보겠습니다. 1.53% 강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차세대 전기차 경량화 소재를 통해서 성장을 나가겠다라는 그런 소식에 에코플라스틱 어제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1% 넘게 강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은 아시아나 IDT입니다. 17% 넘게 급등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8% 넘는 급등세로 종가 형성했었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화물 사업 매각 관련한 이사회 개최 속에서 아시아나 그리고 대한항공 합병에 대한 기대감에 금호 아시아나 그룹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거뒀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역시도 어제 7% 넘게 급등했지만요. 다만 시간 외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빼는 그런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시아나 IDT 17% 넘게 급등하면서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워트 살펴보겠습니다. 9% 넘게 급등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워트 역시 새내기 주죠. 코스닥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공정 환경 제어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지난 26일에 그렇게 상장했고요.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어제 상승세 진입한 그런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개장하고 5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계속 이어받아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올라가네요. 아까 프로그램을 보니까 약간 매도인 것 같은데 말이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쪽이 지금 내려갑니다. 지금 아무래도 파나소닉에서 전기차 수요가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생산을 지금 감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양극재, 음극재 할 것 없이 지금 분위기 안 좋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로 장초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두산 로보틱스 어제 상당히 강하게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반등을 강하게 했는데 오늘 바로 마이너스 3% 이렇게 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DNF, 솔브레인이 지분 인수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 15% 장초반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소재 그쪽에 이제 있는 솔브레인이니까 DNF가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자, 흥구석유 내려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그 맥락입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2% 중반, 3% 초반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호텔신라 몇 방을 이렇게 얻어맞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1.5%로 어떻게든지 기술적이나마 반등을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까지 3%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시는 개인적인 그 주식들은 이렇게 그 단일 개별 주식들은 오늘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사실은 장 시작하기 전에 선물 시장은 미리 개장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개장해서 조금 강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나 했더니 장 초반에 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688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412억 순매도. 그래서 장 초반에 지금 6번, 7번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벌써 1,100억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지금 많이 파나 봤더니 말이죠. 다 2차 전지 관련되는 거예요. 보세요. 프로그램 순매도 147억.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순매도 104억, 포스코 퓨처엠 88억 이렇게 좀 이쪽을 집중적으로 좀 팔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분위기 비슷합니다. 80억 팔고 있는 에코프로, 54억 팔고 있는 LNF, 에코프로 BM도 42억, 포스코 DX도 39억 같이 지금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다 이런 느낌을 읽으시면 되고요. 순매수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미국에서는 이제 포드나 GM 계속해서 파업 이슈 때문에 주가가 아주 힘들었었죠. 우리도 조금 밀린 감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프로그램 순매수가 현대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46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1.7%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GM이 이제 파업을 이제 끝내는 수순으로 간다고는 합니다만은 임금 협상을 하면서 임금 상승률이 이건 두 자릿수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가 만드는 거에 경쟁력, 원가 경쟁력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일견 들기도 합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수네요. 34억 정도 들어오면서 7.8%, 현대모비스도 같은 운송 장비주죠. 19억 정도 들어오면서 0.95%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죠. 코스닥은 뭐 그렇게 크게 사는 느낌이 없네요. 아진산업, 우든지팜, 한일단조 이런 느낌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 좀 봐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를 858억 순매도, 코스닥을 511억 이렇게 순매도하는 게 2차 전지주를 아주 집중적으로 장 초반부터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풍선 효과 때문에 말이죠. 이게 IT 소부장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올해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거의 3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있고, 좀 마지막 날까지도 좋지 않은 그런 수급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근데 우선은 지금 IT 쪽이 거의 제가 지금 보니까 거의 2조 원, 그러니까 3조 원에서 거의 2조 원 가격이 지금 IT 쪽에 집중이 됐던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등락폭 같은 경우는 이 2차 전지 쪽 관련 기업들의 좀 폭이 좀 큰 상황이지만, 지금 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어떤 개별 차이시연에 대한 부분이고, 이 IT 쪽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시장적인 그냥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매도하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합쳐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오늘 이제 10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기업 설명을 하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거에 대한 방향성이 좀 정확히 좀 제시됐을 때 외국인들의 이 IT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순매도는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떤 미국도 그렇지만은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오늘 좀 10시에 지금 삼성전자가 기업 설명에서 이 시적 향후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거 보고 한번 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자, 오늘 장 좀 강세인 업종 또 다시 하나 더 보고 싶은데 말이죠. 전력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센티멘털 펀더멘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쪽은 좀 이제 2%, 1.7%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같은 쪽에 있는 회사인데 LS 일렉트릭은 1.3% 빠지고 LS 일렉트릭은 6% 가깝게 이렇게 빠지는 이런 국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 업체들 간에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갈라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따라잡아야 될까요? 우선은 뭐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뭐 수주나 여러 가지 올해 연간 수주 거의 90% 이상, 지금 90% 가까이 지금 달성을 했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종목별로 봤을 때도 지금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는 게 바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전력기기의 단가가 부상향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판매 단가보다 수주 단가가 많이 지금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실적이고 어떤 방향성도 방향성이 있지만은 수주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전력기기 업체들로 추리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HH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이후에 투자 수급이 좀 많이 좋게 좀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전력기계 업체들도 이제는 한번 이제 종목들을 추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뭐 크게 지금 떨어졌다.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15% 이상 늘어났었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좀 중국 쪽에서의 좀 밀접한 부분도 좀 있고, 또 이제 항상 흑자였던 게 바로 이제 자동차 부분 쪽이었죠. 근데 이쪽에서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좀 바뀌었다는 것보다도 약간 좀 내려가지 않았나로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결론은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북미 쪽에서의 뭐 변압기나 이 전략기기에 대한
수준은 계속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제 어떤 북미 쪽 부분보다도 이 다른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서 투자 이 수급이 좀 바뀌는 부분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이 온다고 한다면 LS 일렉트릭보다도 오히려 더 잘 가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매수 관점을 한 번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기기 관련주 좀 짚어봤고요. 하나만 더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말이죠. 아모레퍼시픽이 11.8% 이렇게 아주 장초반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최근에 주가가 좀 실적 부진 때문에 약했었죠. 호텔신라, LG생활건강 오늘은 2% 중반대 이렇게 좀 주가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쪽 소비재주, 중국 관련주 이쪽이 조금 돌아서나요? 이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든지 좀 실적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중국 관련주들은 아마 고생을 좀 많이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모레퍼시픽은 뭐 자회사 편입에 대한 좀 얘기가 이슈가 나와서 좀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중국 관련과 지난 8월이었죠. 이 중국 단체 감산도 얘기가 나왔을 때 중국 관련주들이 반짝하는 모습 보여주고 전부 다 주가가 대부분 흘러내렸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우선 중국 쪽에서도 입국자 수나 여러 가지 부분이 크게 변함은 없지만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쪽도 이제 소비 패턴이 많이 변화가 됐죠. 그 전에 이제 얘기 나왔었던 명동 쪽에서 와서 럭셔리 화장품을 구매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중저가 브랜드, 인디 브랜드, 그리고 해외 직구나 이런 쪽에서의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처럼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이 중국과의 정치적 상황에서 중국의 정치 상황이 좋아졌을 때 좋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안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많이 좀 안 좋죠. 뭐 이런 부분보다도 이 중소형 인디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이 중소형 브랜드 기업들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뭐 뷰티스킨, 또 토니모리, 또 이제 이통만의 실리콘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화장품, 면세 등 중국 소비 테마가 강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 인사이트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스타 하창환 본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보합권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오후장까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물 매도 같은 경우는 한 8천억 정도 좀 줄어들긴 했는데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면 오늘 원달러 환율도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처럼 1,350도 깨졌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전강 후약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본 실적 발표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어쨌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 적자 규모가 좀 줄었거든요. 한 6천원 정도, 6천원에서 8천원 사이로 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좀 강세가 좀 버텨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오늘 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서의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사실상 좀 부담을 확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어쨌든 코스닥에서의 이런 2차 전지 쪽이 흔들리게 되면 그 투심 자체가 이제 코스피에서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큰 기업들의 영향을 주면서 지수를 좀 같이 끌고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배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부분에서의 이슈가 좀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추가적인 좀 그 힘듦이 있었고 전거래일엔 포드에서의 이런 좀 안 좋은 전기차 쪽에 대한 악재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로 반영이 된다면 지수의 상방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투자를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악재 속에서 지수의 상방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도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아모레퍼시픽. 3분기 영업이익이 288억으로 전년비 대비해서 12% 감소했습니다. 2위는 CJ-CGV. 3분기 영업이익이 305억 원으로 전년비 대비해서 오히려 296%나 올랐고요. 3위는 한세실업. 남들은 몸살일 때 300억 과감한 투자. 한세실업 코로나 시기 베트남에 300억을 투자했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4위는 유니드. DS투자증권은 유니드에 대해서 4분기부터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5위는 영업무역 꼽아봤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글로벌 텍스프리, 2위는 비즈니스온. 3분기 영업이익 42억으로 전년비 대비해서 36% 증가했습니다. 3위는 감성코퍼레이션, SK증권은 감성코퍼레이션에 대해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 역시 5,600원으로 상향 제시했습니다. 국내 의료 소비 업황이 침체됐지만 감성코퍼레이션의 브랜드는 성장하고 있어 시장 상황을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4위는 뷰노, 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카스 덕에 연평균 76%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위는 테크윙 알아봤습니다. 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12% 급등하고 있고요. 영원무역 4%, 한세실업도 10%, CJ-CGV 2%, 유니드 5%, 전반적으로 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할까요? 네, 한세실업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증권가 리포트도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지금 3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현재 이제 주가가 9%대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가와 비교하더라도 사실상 상방이 상당히 많이 높여져 있는 그런 목표 주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실 때 베트남 지역의 선제적인 투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상공장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력적인 부분이 조금 감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높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정비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 부분 한 20% 정도를 줄여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들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고객사가 이제 북미 고객사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코로나19의 이런 병력 형상이 나오면서 유통 부분에서 이제 재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됐었는데 해당 부분들이 좀 빠르게 좀 소진이 되면서 지금 잔고 부분에서도 재고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싸게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쪽에서의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의료 쪽이 사실 최근에 들어서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수가 오히려 꼬꾸라질 때 이런 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이런 턴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오늘 드디어 네 번째 만에 이전의 고점들을 좀 뚫어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전의 상단 라인 부분들까지 적어도 지금 가격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상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의 좀 급변하는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지금 이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나 뭐 FOMC 이런 것들을 좀 앞두고 있죠. 크게 변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만약에 그런 쪽에서의 뭐 정말 강력한 매파적인 부분이라든지 환율의 변동을 자극하는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단기적인 출렁임이 나타날 수 있지만 뭐 아시겠지만 이런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또 고환율에서 우호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 5일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우상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코스피는 한세실업 살펴봤습니다.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한세실업 아시아 새 핵심 기지는 미얀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인니로도 확장한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살펴보면서 한세실업 상방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 탑5 코스닥 비즈니스온 2%, 감성코퍼레이션 4%, 뷰노 1%, 테크윙 1%, 글로벌 텍스프리 3%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하방으로 나왔는데 오늘 이제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중국 소비주나 이제 면세 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도 확실히 이제 실적에 따른 희비 교차가 월등히 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섹터 내에서의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에서 이제는 옥석 가리기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상반기 수익만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이전의 실적들을 지금 뛰어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여행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난 이후부터 사실상 이런 텍스프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성수나 아직까지도 이런 기타 지역에 특히나 제주도 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아직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기대감은 좀 있을 수가 있겠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기대가 굉장히 강했었던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뭐 이따가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이었고 증권가에서도 뭐 LG생활건강이나 이런 호텔신라 같은 종목군들의 목표 주가를 대거 하향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군들이 뭐 상방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런 섹터에 대한 투신 자체가 조금은 불안하다. 왜냐하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좀 강하게 하방에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대비는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단기 상승을 하고 그 윗부분에서 움직이는 그 밴드까지는 사실 상방을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부분에서 사실 거래량이 없이 좀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의 연속성을 보시면서 충분히 좀 추적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글로벌 텍스프리 살펴봤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세 들어왔고요. 9월 매출이 50억 원을 돌파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좋은 소식까지 전해왔습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추적하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허연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입니다. 효성 TNC 해당 종목 따라가야 될까요, 말까요? 네,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 갈 길은 좀 상당히 좀 멀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스판덱스 시황에 좀 연동이 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1조 위안의 국채 발행 이후에 사실상 뭐 이런 기초 화학 업체들도 상당히 좀 주가에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시황 개선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리오프닝에다가 지금 국경절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상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 말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좀 특이점이고요. 그러니까 Q와 P가 동시에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좀 증설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이익에 대한 외형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이유로 약간의 좀 분기 실적이 부진을 하긴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화재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에 대한 적자가 좀 확대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타이어 보강제가 감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4분기부터는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거고 내년에 대한 스판덱스 수요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톡톡히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일단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10만 개 이상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증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단은 늘어나는데 공급단이 좀 제한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수요와 공급 차이에 따른 이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스판덱스 쪽에서는 또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황이 개선이 되는 것을 온전히 좀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쪽에서의 흐름들이 좋아지게 되면 뭐 단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대표적인 레깅스 업체죠. 뭐 룰루레몬의 이런 전망치라든지 이런 흐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양책에 따른 중국에 대한 소비들이 높아지게 되면 뭐 당연히 이런 기초화학과 이런 스판덱스, 뭐 효성그룹주 이런 쪽이 아무래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주가의 이런 가격 메리트도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노리시는 것이 아니라 좀 중기 이상으로 해당 종목을 좀 바라보고 보신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좀 지수가 안 좋을 때 모아가시기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뭐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들 충분히 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효성 TNC 충분히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기관 4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 506억으로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들어봐야죠. 매수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 현재가도 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증시가 약간은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32만 4천원에서 34만 원 라인으로 좀 분할 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뭐 이전에 전저점까지도 하방 열어놓고 뭐 접근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에는 정말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는 저는 40만 원을 보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뭐 48만 원 이상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충분히 그 가격대까지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기간에 따라서 뭐 단기적인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40만 정도에서 한번 수익 실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나는 중기적으로 볼 거다라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전고점 이상도 저는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으로 잡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해당 가격까지 빠지면 2차 매수로 충분히 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효성 TNC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26만 원 선 찾아봤습니다. 다만 그냥 손절하시기보다는 이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그런 전략까지도 추가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따라가 마라 종목도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입니다. 호텔신라 최근 어닝 쇼크 기록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신다고 한다면 뭐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까지는 뭐 수익성을 사실 따져 보실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증권가에서의 뭐 대거 목표가 하향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단기 모멘텀은 좀 부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너무 노리시기보다는 이게 갭이 좀 크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갭 상단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굳이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감을 안고 현 시점에서 좀 모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차트의 흐름을 잡고 이평선과 좀 이격이 좁아진 상황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흐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호텔 레저 부분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이 8% 감소했죠. 왜냐하면 호텔 레저 부분이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디펜스를 해주고 있었는데 여기에서조차도 영업이익이 좀 꺾였다라는 부분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면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 29%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사실상 이제 좀 소비 패턴이 조금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면서 해당 부분에서의 변화를 조금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 이제 선행 12개월에 대한 PER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단기 낙폭으로 본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월봉으로 보셨을 때는 이제 단기 박스권 요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이 만들어지는데 그 하단 라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2016년 17년도 때 실적이 조금 부담스러웠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하방을 만들어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낙폭만 보시고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더 하방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연속성에 따른 중국 소비주들의 이런 패턴 자체가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단순히 저점 매수로 들어가시기에는 아직까지 좀 연속성 부분이 좀 조심스럽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나는 이 갭 부분에서의 좀 시세 차익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요 갭 상단을 메우는 그 부분에서 뭐 적당하게 분할 매도로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소비주 쪽에서는 특히나 지금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결과에서도 충분히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주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단연 실적 베이스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따라가 말하는 호텔 신라 따라가지 말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실적에 대한 개선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국 소비주로 기대감이 컸는데 면세 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 업황 추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 판단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르메스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이고 증권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내용은 고배당 관련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짚어드릴 텐데요. 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빛나는 고배당 ETF 반도체, 금융, 통신주 담아 수익률 24%.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날이 차가워질수록 배당주 관련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금융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통신주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SKT 매수, 장비주 매집 기간, 하나증권의 리포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통신 3사 3분기에는 좀 실적이 부정적일 전망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실적 전망이 2024년까지 들어갈 전망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심리와 수급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까지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 전화의 매출액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추세가 불안하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핸드폰 최근에 좀 동향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빠르게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주변에서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케팅 비용의 경비가 급증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통 3사의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다음 화면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주 피난처, SKT 오르고 KT는 내리고 이 통 3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배당의 매력을 가지고 통신주로 좀 담아볼까 하면서 통신 3사를 봤을 때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리고 이게 좀 분명하게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SKT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KT와 LG U+는 많이 부진한 모습을 지금까지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도 살펴보시죠. 통신주가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우선 SKT는 3, 4분기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익 전망치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통 3사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SKT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시청자분들께, 투자자분들께 다가올 수 있는데요. 반면에 KT와 LG U+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이라든지 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부족하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살펴보시죠. SKT 매수, 장비주 매집 기간 다시 한번 리포트 제목 말씀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통신 장비 시장은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 즉 중장기적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신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당장의 하반기 배당 매력뿐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나는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겠다라고 하신다면 SKT를 조금 더 최선호주로 꼽아봤습니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주가 하락 시마다 분할 매수
매수로 비중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하나증권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 매력도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SKT가 그중에서 탑티어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고 그 다음이 LGU+, KT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신 장비주 중에서는 솔리드와 이노와이러스를 탑픽으로 꼽아봤는데 저희 계속해서 솔리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말씀 많이 하고 계신 전문가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SKT와 관련해서 통신 장비 그리고 이동통신 장비주 살펴보시면 솔리드와 이노와이러스를 탑픽으로 설정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인지. 하고 있습니다. 양지수 하락 전환했고요. 자, 벌써 순매도 2,500억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말이죠. 반면에 선물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1,500개 순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좀 안 좋아지는 분위기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 코너에서는 현대위아 아프리카TV 언급됐고요. 따라가 말아에서는 효성 TNC 그리고 호텔 신라는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